이번 영상은 이 차트 기법, 거창하게 얘기해서 기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차트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오늘 내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차트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차트가 후행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일단은 차트는 저에게도 상당히 강력한 매매 기준의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트 공부, 차트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양한 기법들, 다양한 차트 기법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래서 이 차트 기법, 뭐 이평선에 관련된 기법도 있고, 뭐 캔들, 거래량, 패턴, 차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차트 기법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거의 똑같은 기법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상당히 혼란스럽죠. 야, 최소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법을 다른 여러 종목에 적용했을 때 그래도 결과가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나와야지 그거를 우리가 기법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맞는 종목도 있고 틀리는 종목도 있고 이러면 이게 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이런데도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또 차트 공부를 해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차트를 갖고 공부하는 그런 성공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뭔가 막 신세계를 본 듯한, 그렇죠? 이평선 어디서 딱, 야, 여기 눌림을 줬으니까 그 다음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다 지나고 난 종목들 펼쳐놓고 보면은 기가 막히죠. 야, 여기 딱 이 이평선을 지지하고 오르네. 야, 여기 딱, 여기 맞고 이제 못 오르네. 캔들도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는 막 쭉쭉 올라가네. 이렇게 성공한 종목들만 보면은 야, 이거 차트만 공부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환상일 수가 있다. 그렇죠?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런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목은 차트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안 맞아 떨어지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체크사항, 이렇게 좀 중요도, 범위가 큰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큰 거, 이 얘기는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또는 미국의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 그렇죠? 뭐 이런 주가지수가 먼저 체크를 반드시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첫 번째로 큰 범위로 봐야 될 것이고, 저는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 큰 산, 그리고 업종, 재료, 섹터, 향후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업종, 그렇죠? 이것을 저는 숲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주가지수, 그 다음 범위로는 업종, 이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그렇죠? 재료가 있는가, 향후 성장성이 있는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차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제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개별 종목의 차트, 실적 등. 그렇죠. 거기에서도 개별 종목도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도 분석할 수 있지만은 단 여기 한 부분이 바로 요 차트 기법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넓은 부분이 앞에 있고 또 개별 종목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차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트가 상당히 작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가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은 위에 3박자, 주가지수, 업종, 개별 종목, 거기에 이제 차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의 이런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차트만 공부해서 수익을 낸다면은 그것만 파고 들면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기도 썼지만은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죠? 차트 기법이 잘 맞아 떨어질 때는 아마 주가 지수도 좋은 날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차트 기법을 적용해서 매수한 종목이 그날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의 종목이라던가 또는 특정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던가 또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차트 기법뿐만 아니라 그 개별 종목에서 이 종목이 실적도 나는 알지 못하고 차트 기법만 보고 들어갔지만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던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차트 기법이 잘 통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동일한 차트 기법을 개별 종목에 적용을 시켰더니 잘 맞을까요? 눌림목도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습니다. 왜? 주가 지수가 무너져서 막 1%, 2%씩 쭉쭉 빠지는데 눌림목 지지가 나와갖고 잘 성공을 지켜주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눌림목을 깨고 이탈하는 모습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돌파 매매도 주가 지수가 좋을 때는 돌파 성공 이후에 그대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가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속임수 돌파라고 그러죠. 전고점을 예를 들면 전고점 돌파하고 뭐 한 1%, 2% 올랐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종목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왜? 주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 기법이 통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일단 안 좋다는 거잖아요.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연속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트 기법은 똑같은 기법을 적용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은 요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 기법에만 맞는 개별 종목을 매수했다가 현재 주가지수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코스피 주가지수 상태 또 현재 주도업종과 다르다면은 차트 기법에 아무리 맞아도 차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딱 맞는 종목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가지수가 받쳐줄 때 당일 시장 주도 섹터에 맞는 개별 종목, 차트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개별 종목이어야 이렇게 차트 기법도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3박자가 잘 맞는지 요 3박자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항상 3박자가 잘 맞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요 3박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목표 수익률, 주가지수가 막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고 빠지는데 주가지수 오를 때 기대했던 목표 수익률을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방망이 짧게 잡아야겠죠. 시장이 좋을 때는 주가지수가 좋을 때는 목표 수익률이 뭐 10%다, 뭐 20%다.
아니면 시장이 꺾일 때까지 그대로 홀딩해서 40% 50% 수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내가 종목을 들어가서 진짜 1% 수익만 나더라도 다행인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안 좋은 모습이 이번 주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를 잘 살피면서 주가 지수가 어떤지 이런 거를 보면서 목표 수익률 그리고 보유 기간 시장이 안 좋은데 무작정 매수해서 오래 갈고 갈 것인가. 뭐 장기 투자자라면 상관없습니다. 적립식을 하는 장기 투자자.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또는 저처럼 스윙 투자자들 이랬을 때는 저도 보유를 하면은 길게는 막 한두 달도 들고 갈 때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마찬가지로 짧게 매매를 종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유 기간, 또 손절, 익절 범위. 아까 목표 수익률을 말씀드릴 때처럼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목표 수익률을 높여서 손절, 익절 범위를 손절, 익절 범위를 익절 수익 나는 범위를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시간은 짧게 잡아야 되고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으면은 손절을 좀 더 아래에다 둬도 되겠죠. 왜?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오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칫 짧은 손절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면은 손실률이 순식간에 뭐 5%, 10%는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변경하면서 대응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차트 기법들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차트와 관련된 공부한 내용들이 왜 잘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주 원론적이지만은 이 주가지수 업종 또 개별 종목 이 삼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변동성도 커지면서 좀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요 삼박자 요거에 따라서 항상 머릿속에 유연하게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